우리가 유튜브를 켜거나 서점에 갈 때마다 마주하는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있습니다. 달러의 붕괴가 시작됐다. 미국 제국의 종말. 이제는 중국의 시대다. 와 같은 문구들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우리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조회수를 올리지만 지난 10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둠세이어들의 예측은 단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 월스트리트가 무너질 때도, 2020년 팬데믹으로 전 세계 경제가 셧다운 되었을 때도, 그리고 최근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닥쳤을 때도 미국 경제는 보란듯이 부활했습니다. 단순히 회복하는 수준을 넘어 위기 이전보다 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금융시장에는 미국 예외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장 궤적과 회복 탄력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2024년과 2025년의 경제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 세계 주요 경제국 중 팬데믹 이전의 성장 궤도로 완전히 복귀한 나라는 미국이 유일합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떨고 있고, 중국이 부동산 거품 붕괴와 인구 절벽으로 신음하며 일본화를 걱정할 때 미국은 GDP 성장률, 고용시장, 기업이익 등 모든 지표에서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막연한 국뽕이나 친미 성향의 주장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하여 미국 경제가 왜 구조적으로 망하기 힘든 시스템인지 분석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축복, 인구 통계학적 기회, 에너지 자립, 금융시장의 깊이, 그리고 혁신 생태계라는 5가지 핵심 기둥을 중심으로 미국의 경제 체력을 해부할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20분짜리 유튜브 영상을 위한 대본을 넘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방향성을 잡는 데 필요한 거대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기초적인, 그러나 바꿀 수 없는 조건은 바로 지리입니다. 미국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지정학 전문가들이 왜 미국을 신이 내린 땅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소위 치트키를 쓰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는 압도적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완벽한 자연 방어막입니다. 미국은 동쪽으로는 대서양, 서쪽으로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2개의 해자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미국 본토에 대한 대규모 지상군 침공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반면 미국의 패권 경쟁자였던 독일, 유럽이나 현재의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14개국이나 되며 그중 인도, 러시아, 베트남 등과는 잠재적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유럽은 좁은 대륙에 수많은 국가가 밀집해 있어 역사적으로 끊임없는 전쟁과 영토 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소모적인 국경 분쟁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국방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도 경제 성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 이웃 국가와의 관계입니다. 미국의 북쪽에는 자원이 풍부하고 우호적인 캐나다가, 남쪽으로는 경제적으로 미국 공급망에 깊이 통합된 멕시코가 있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대국이 아니라 미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해주는 파트너입니다. 이는 미국의 본토 방어에 대한 걱정 없이 전 세계로 국력을 투사하고 무역로를 개척하는 데 전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내륙 수운 네트워크입니다. 미시시피강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거대한 내륙 수운 시스템은 농산물과 자원을 멕시코만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운송하는 데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용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도로 운송보다 훨씬 저렴한 바지선 운송이 가능한 이 천연의 고속도로는 미국 중서부의 대평원을 세계의 빵바구니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은 석유였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소비국이었고, 중동 정세가 불안해질 때마다 유가 폭등으로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는 미국 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뼈아픈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2010년대를 기점으로 시작된 셰일 혁명은 이 모든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수평 시추와 수압 파쇄 기술의 발달로 미국은 그동안 채굴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퇴저감층의 셰일 오일과 가스를 경제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1. 에너지 자립의 달성.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나 러시아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합니다. 이는 미국이 더 이상 중동의 독재 정권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며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서 자유로워졌음을 뜻합니다. 2. 무역 수지 개선. 과거에는 막대한 달러를 주고 에너지를 사왔지만 이제는 에너지를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입니다. 이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고 달러 가치를 지지하는 강력한 버팀목이 됩니다. 3. 산업 경쟁력의 격차.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유럽이나 아시아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천연가스는 전력 생산과 산업용 원료로 쓰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제조업, 화학산업, 그리고 최근 급부상하는 데이터 센터와 AI 산업에서 미국 기업들은 경쟁국 대비 압도적인 비용 우위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경쟁자들의 상황은 암울합니다.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저렴한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끊기며 독일의 탈산업화가 거론될 정도로 제조업 기반이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으로 에너지 수송의 대부분을 말라카 해협 등 해상로에 의존하고 있어 미 해군이 마음만 먹으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셰일 혁명은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을 21세기에도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물리적 기반입니다. 경제가 붕괴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즉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은 금도 비트코인도 아닌 식량입니다. 미국은 에너지뿐만 아니라 식량에서도 자급자족을 넘어 세계를 먹여 살리는 식량 초강대국입니다. 미국은 광활한 경작지와 선진화된 농업 기술을 바탕으로 옥수수, 콩, 밀 등 주요 곡물의 세계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서 미국은 항상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나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식량 위기가 닥치더라도 미국 국민은 굶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합니다. 반면 중국은 인구는 14억 명에 달하지만 경작지는 부족하고 물 부족 문제까지 겹쳐 식량 자급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콩과 같은 주요 작물을 미국과 브라질 등에서 수입해야만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미중 무역 전쟁 시 미국이 쥔 또 하나의 강력한 카드가 됩니다. 미국 경제가 절대 망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원초적입니다.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도 스스로 에너지를 켜고 밥을 먹으며 버틸 수 있는 지구상에서 거의 유일한 완전 자급자족형 제국이기 때문입니다. 거시경제학에서 장기 성장률을 결정하는 공식은 매우 단순합니다. 경제 성장은 노동력 증가 플러스 생산성 향상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경제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 선진국들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재앙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리는 get old before get rich 상황이 현실화되었습니다. 2023년 인도가 중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인구 대국이 되었고 중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은 줄어드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노인들을 부양해야 하는 막대한 연금 및 의료비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혁신 동력을 떨어뜨립니다. 한국, 합계 출산율 0.7명대라는 전례 없는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인구 구조가 건전한 인구 통계학적 예외 국가입니다. 물론 미국의 출산율도 과거에 비해 낮아졌지만 여전히 1.6에서 1.7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거대한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가 노동시장의 허리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습니다. 유엔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까지 중국과 유럽의 노동 인구가 급감하는 동안 미국의 노동 인구는 완만하게나마 증가하거나 현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는 미국 내수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소비 여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인구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혁신이 멈추지 않는 진짜 비결은 바로 이민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 똑똑하고 야망 있는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과 같습니다.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두뇌를 수입합니다. 데이터를 통해 이민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을 확인해 보시죠. 유니콘 기업의 산실, 미국 내 기업 가치 10억 달러 이상의 스타트업 중 무려 55%가 이민자 창업자가 세운 회사입니다. 포춘 500대 기업, 2025년 기준 미국 최대 기업 500개 중 약 46%가 이민자나 그 자녀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구글, 세르게이 브린, 러시아계, 테슬라, 일론 머스크, 남아공 출신, 엔비디아, 젠슨 황, 대만계, 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아 나델라 CEO, 인도 출신 등 미국의 테크 패권을 이끄는 리더들은 대부분 이민자 출신입니다. 노벨상 수상자, 미국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상당수가 외국 태생의 이민자들입니다. 미국 시스템의 강점은 전 세계 어디서 태어났든 능력만 있다면 미국에 와서 창업하고 성공하여 미국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인도의 공과대학 졸업생, 중국의 유학생, 유럽의 과학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실리콘밸리로 모여듭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고용을 창출하며 미국 정부에 세금을 냅니다. 반면 중국이나 일본은 매우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그 사회의 주류에 편입되거나 창업하여 대성공을 거두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중국에서 아프리카계 이민자가 알리바바 같은 기업을 창업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이 개방성의 차이가 장기적으로 국가의 혁신 역량을 결정짓습니다. 이민자들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도전하는 성향이 강하며 이들이 미국 경제에 끊임없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최근 미디어에서는 중국의 R&D 투자액이 미국을 추월했다거나 특허 출원 건수에서 중국이 앞섰다는 보도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면 중국의 기술 굴기가 무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의 질적 차이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미국의 R&D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상업화에 능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의 R&D가 정부 주도의 양적 팽창과 보조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다면 미국의 R&D는 대학 기초 연구, 민간 기업 상용화, 벤처 캐피털 자금 지원, 스타트업 혁신 시도의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특히 AI, 인공지능, 바이오테크, 양자 컴퓨팅, 우주항공 등 미래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퍼스트 무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 등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AI 분야에서 선점 효과 퍼스트 무버 어드밴티지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이 주도하는 생성형 AI 혁명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대학들은 전 세계 상위 랭킹을 독식하며 최고의 연구 인력을 배출하고 이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기업으로 흡수됩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은 해외 R&D 투자에도 적극적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인도, 영국, 이스라엘 등 동맹국의 인재를 활용하기 위해 글로벌 R&D 거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하면서도 전 세계의 아이디어를 미국 기업의 경쟁력으로 흡수하는 영리한 전략입니다. 중국이 고립된 혁신을 하고 있다면 미국은 연결된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강한 역설적인 이유는 바로 기업이 잘 망하기 때문입니다. 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바로 미국입니다.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들은 고용 유지나 사회적 안정을 이유로 경쟁력을 잃은 기업들을 정부 보조금이나 대출로 연명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좀비 기업이라고 합니다. 좀비 기업이 많아지면 국가 전체의 자본과 인력이 비효율적인 곳에 묶여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미국 자본주의는 냉혹하리만큼 효율적입니다. 혁신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가차 없이 도태되고 파산 절차를 통해 그 자원, 인력, 자본, 설비는 더 혁신적이고 성장하는 신생 기업으로 빠르게 재배치됩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 이후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보십시오. 미국은 위기가 닥치면 부실을 빠르게 털어내고 새로운 성장 동력, 당신은 인터넷, 지금은 AI를 찾아내 V자 반등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구조조정을 미루고 좀비 기업을 안고 간 유럽과 일본은 2008년 이후 장기적인 저성장 L자형 회복을 겪었습니다. 미국 경제는 마치 산불이 난 뒤에 더 비옥해지는 숲과 같습니다. 낡은 나무가 타 없어진 자리에 더 강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경제의 거울입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S&P 500 지수와 전 세계 나머지 국가의 성과를 비교해보면 격차는 벌어지다 못해 아예 다른 차원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로 대표되는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단순한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경을 초월해 전 세계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글로벌 제국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에서 혹은 유럽 여행 중에 아이폰을 쓰고 유튜브를 보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고 윈도우 컴퓨터로 업무를 하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는 순간 그 부가가치는 최종적으로 미국 기업의 재무제표로 흘러 들어갑니다. S&P 500 기업 매출의 약 40%는 미국 밖에서 발생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전 세계 소비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의 압도적인 이익 창출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 자금을 빨아들이고 그 자금이 다시 기업의 R&D와 혁신을 돕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하는 것이 바로 천문학적인 국가부채입니다.
2024년 기준 미국의 국가부채는 35조 달러를 넘어서고 있으며 이는 GDP 대비 120%가 넘는 수치입니다. 일반적인 신흥국이라면 이미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거나 국가부도가 났어야 할 수준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1971년 닉슨 대통령 당시 존 코널리 재무장관이 했던 유명한 말이 그 답을 줍니다. 달러는 우리 돈이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문제다. 그 비밀은 바로 기축 통화가 주는 엄청난 특권에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빚은 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갚을 돈이 부족하면 이론적으로 연준이 달러를 찍어내서 갚으면 됩니다. 물론 무분별한 발권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채무불이행이 생길 가능성은 0%입니다. 반면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가 망하는 이유는 빚을 달러로, 다시 말해 남의 돈으로 빌렸기 때문입니다. 자국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입니다. 미국은 이런 환율 리스크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 국부펀드,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싶어 합니다. 위기가 닥칠수록 사람들은 금이나 비트코인보다도 미국 달러와 미국 국채로 달려갑니다. 즉, 미국은 빚을 내고 싶으면 언제든지 낮은 금리로 빚을 사줄 호구들이 전 세계에 줄을 서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5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1970년대 금태환 정지, 닉슨 쇼크 때도, 1980년대 일본 경제가 부상할 때도, 1999년 유로화가 탄생했을 때도, 그리고 지금 중국 위안화나 비트코인이 등장했을 때도 달러는 끝났다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제 결제 시스템, 스위프트 데이터를 보면 여전히 국제 무역 결제의 80% 이상이 달러와 유로로 이루어지며 위안화의 비중은 4%에서 5% 수준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자본 통제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공산당의 결정에 따라 마음대로 돈을 넣고 뺄 수 없는 나라의 돈을 기축통화로 쓸 사람은 없습니다. 유로화는 어떤가요? 재정 통합 없이 통합만 이루어진 유로존은 위기 때마다 회원국 간의 갈등으로 삐걱거립니다. 결국 글로벌 투자자들에게는 대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상이 불안할수록 가장 믿을 수 있는 건 가장 강력한 군대와 가장 깊은 금융시장, 그리고 가장 투명한 법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의 돈, 즉 달러뿐입니다. 미국 자본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깊고 넓습니다. 자금 조달의 유연성, 미국 기업들은 자금을 조달할 때 은행 대출보다 주식이나 채권 시장을 이용하는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반면 유럽은 은행 대출 의존도가 절대적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은행들은 대출을 조입니다. 이때 유럽 기업들은 돈줄이 마르지만 미국 기업들은 회사채 시장이나 유상증자를 통해 시장에서 유연하게 자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위기 극복 속도를 결정합니다. 충격 흡수 능력. 거대한 유동성은 경제 충격을 흡수하는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2020년 팬데믹 당시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통해 시장을 방어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막대한 달러 유동성을 받아줄 전 세계적 수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독재자들, 부패한 관료들, 재벌들, 심지어 미국의 적대국인 중국이나 러시아의 부자들조차 비자금은 어디에 숨길까요? 중국 공상은행, 러시아은행? 아닙니다. 그들은 몰래 미국 뉴욕에 부동산을 사고 스위스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을 삽니다. 왜일까요? 바로 미국의 법치주의와 사유재산권 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때문입니다. 미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대통령이라도 개인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반면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의 마윈이 정부 비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공식 석상에서 사라지거나 정부 정책 변화로 사교육 시장 전체가 하루아침에 붕괴되기도 합니다. 이런 인치 시스템을 가진 나라에 전 재산을 맡길 부자는 없습니다.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 이전에 내 돈을 떼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미국 시스템이 제공하는 이 강력한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은 전 세계 자본이 미국으로 모이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입니다. 자본은 가장 안전하고 대우받는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은 사실상 세계 경제의 대통령입니다. 연준은 필요할 때마다 공격적이고 창의적인 통화정책을 통해 위기를 방어해왔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의장이 단행한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2020년 제롬 파월 의장의 회사채 매입 프로그램 등은 당시에는 미친 짓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를 대공황의 늪에서 구해냈습니다. 물론 연준도 실수를 합니다.
2021년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오판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를 인지하는 즉시 데이터를 바탕으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는 능력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단기간에 5% 이상으로 올리는 결단력은 정권의 눈치를 보며 금리를 조작하는 터키나 남미 국가들의 중앙은행과는 차원이 다른 신뢰를 시장에 줍니다. 경제 이야기에서 군사력 이야기를 하면 뜬금없어 보이죠? 하지만 경제와 안보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사용하는 스마트폰,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원료는 모두 바다를 통해 이동합니다. 전 세계 교역 물동량의 90%는 해상 운송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이 바닷길의 안전을 누가 보장하고 있을까요? 바로 미 해군입니다. 미국은 전 세계 주요 바다의 길목인 호르무즈 해협, 말라카 해협,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등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여 해적이나 적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상선들을 보호합니다. 이는 항행의 자유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수행됩니다. 이는 단순히 미국 상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무역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공공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경제적 의미는 막대합니다.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자체가 미국의 군사력 위에 얹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나라가 미국에 대항하여 달러 패권을 거부하려 한다면 미국은 금융 제재뿐만 아니라 해상 봉쇄라는 물리적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다.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육상 무역로를 개척하려는 이유도 바로 미국의 해상 포위망을 뚫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미 해군의 압도적인 전력 앞에 아직은 역부족입니다. 결국 달러의 가치는 단순히 미국 경제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그 경제를 지킬 수 있는 물리적 힘에서 나옵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처럼 화폐의 신용은 그 화폐를 발행한 국가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리고 그 국가가 국제 질서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미국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의 약 40%를 차지하며 다음 순위 10개국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이 압도적인 군사력은 미국 채권에 대한 무위험 지위를 보장하는 최종 담보물입니다. 투자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미국 본토가 침공당하거나 미 정부가 전복될 일은 없다는 것을요. 이것이 바로 전쟁이 나면 돈이 미국으로 몰리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의 근원입니다. 미국 경제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미국 경제를 위협하는 내부의 적들과 구조적 문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우리가 경계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도 냉정하게 짚어보아야 합니다.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외부의 중국도, 러시아도 아닌 바로 내부의 분열입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훌륭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아 빈부 격차가 극심합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와 포퓰리즘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의사당 점거 사태와 같은 정치적 폭력,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벼랑 끝 대치 등은 미국 시스템의 신뢰를 갉아먹는 요인입니다. 만약 정치적 마비 상태가 지속되어 기술적인 디폴트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소요 사태가 내전 수준으로 악화된다면 이는 경제 시스템의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미국 빚은 달러 빚이라 괜찮다고 했지만 빚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이자 비용이 국방비를 넘어서는 시점이 오면 정부는 세금을 더 걷거나 돈을 더 찍어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내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여 달러 가치를 훼손하고 서민 경제를 파탄낼 수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 옹호자들은 재정 적자가 문제없다고 주장하지만 주류 경제학자들은 이것이 결국 미래 세대에 엄청난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강화된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조치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늘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공급망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동맹국들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달러 패권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이는 대안 통화 시스템 구축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5개의 거대한 기둥을 살펴보았습니다. 지정학, 천혜의 요새이자 자원 부국, 이웃 리스크가 없는 축복받은 땅, 인구와 이민, 늙지 않는 젊은 노동력과 전 세계 천재들을 흡수하는 시스템, 혁신과 기업, 실패를 용인하고 최고를 길러내며 낡은 것을 파괴하는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 금융과 통화, 전 세계의 돈이 모이고 흐르는 가장 깊은 바다, 달러 패권,
제도와 안보, 법치주의와 압도적 군사력이 보장하는 시스템의 신뢰. 이 모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만들어낸 아메리칸 엑셉셔널리즘은 하루아침에 무너질 모래성이 아닙니다. 물론 미국 경제도 침체를 겪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이 20%, 30% 폭락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본주의 특유의 경기, 순환의 일부일 뿐 체제 붕괴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미국은 위기 때마다 시스템을 수정하고 불필요한 군사를 제거하며 새로운 기술로 무장하여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1930년대 대공황이 뉴딜 정책과 2차 대전 승리를 낳았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폴 볼커의 개혁과 레이거노믹스를 낳았으며 2008년 금융위기가 테크 기업의 폭발적 성장을 낳았듯이 말입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미국은 끝났다라는 영상을 보면 그냥 웃어 넘기십시오. 그리고 워런 버핏의 유명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240년 동안 미국에 반대하는 베팅을 해서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보고서가 여러분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 넓고 긴 시야로 세계 경제를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계 경제의 파도는 거칠지만 미국이라는 배는 여전히 가장 튼튼하고 빠르며 무엇보다 절대 가라앉지 않도록 설계된 불침 항모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이유 중 여러분이 생각하는 미국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이 궁금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모두 미국 경제처럼 무상향하는 하루 되세요. 강남부자의 비밀노트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